반갑습니다. 리커다인을 이용한 필요 해석 세미나를 진행할 펑션베이 기술사업팀 전용우 팀장입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리커다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듀러빌리티 기능을 설명하기 앞서 일반적으로 필요 해석 개론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이론적 배경이 리커다인 듀러빌리티에 어떻게 구현되고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리커다인 듀러빌리티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필요 해석 관련 필요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 해석의 기본 개념인 파괴와 필요 파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괴는 부재가 극한 강도보다 큰 정적 하중을 받아 둘 이상의 부분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정적 하중의 최대치가 극한 강도 이상으로 가해지게 됩니다. 이를 해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적 해석을 수행해야 되고 응력 결과로 파손 유무 및 안전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반면 필요 파괴는 부재가 항복 강도보다 작은 반복 하중을 받아 파손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이때 정적 하중이 아닌 동적 하중이 불규칙적으로 반복해서 가해지게 됩니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필요 해석 또는 내구 해석을 수행하여 필요 수명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 수명은 부재가 파손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하중 횟수를 의미합니다. 필요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는 결과는 SN 선도의 작성, 불규칙 반복 하중의 분석, 안전율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해석의 정의는 부재가 항복 강도보다 작은 하중을 반복적으로 받아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해석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재질의 시편에 대한 필요 시험을 통해 도출된 SN 선도입니다. SN 선도는 시험적으로 방법 이외에도 재질의 물성을 통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필요 해석 결과는 필요 수명이 되고 필요 수명이 무한일 경우에는 안전율을 결과로 도출하게 됩니다. 필요 해석의 판단 기준이 되는 SN 선도는 필요 시험에서 일정한 크기의 반복 하중이 부여될 때 파손된 부재에 전달된 응력과 하중의 반복 횟수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Y축은 변동 응력이 되고 X축은 필요 반복 횟수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필요 해석에서 응력은 시간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므로 대표값인 응력 크기가 필요합니다. 이를 응력 진폭이라고 명명합니다. 규칙적 응력 이력에서 응력 진폭은 응력 변동 범위의 반값이므로 응력 변동 범위는 응력의 최대와 최소값에서 도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응력 진폭이 결정되면 SN 선도로부터 필요 수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변동 응력에서 반복 횟수는 SN 선도에서 필요 수명을 의미하며 필요 수명이 1000회 또는 100만 회에 근접함에 따라서 저사이클 혹은 고사이클로 구분합니다. 또한 변동 응력의 크기가 재질의 극한 응력 대비 90% 이상일 때를 저사이클로 구분하고 극한 응력 대비 50에서 90% 사이에 포함될 때를 고사이클로 구분합니다. 앞서 설명한 영역을 유한 수명이라고 한다면 하중에 관계없이 부재의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 영역을 무한 수명이라고 명합니다. 무한 수명을 구분하는 기준은 필요 한도로 구분하는데
피로 한도는 하중의 반복 횟수에 관계없이 부재가 파괴되지 않는 응력 진폭입니다. SN 선도에서 극하 능력 50% 이하에 해당하는 응력 진폭을 가지고 피로 수명이 100만 회에서 1000만 회 사이에 해당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무한수명 구간에서는 피로수명 결과는 의미가 없으므로 피로 해석을 통해 안전율, 세이프티 팩터를 도출합니다. 안전율 계산을 위해서는 SN 선도 대신 피로한도 선도를 사용합니다. 방법은 피로한도 선도에 나타난 평균 응력 및 응력 진폭 대비 현재 상태를 비례식으로 계산해서 안전율을 도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로 시험은 평균 응력이 0인 변동 응력에서 특정 응력 진폭으로 부재의 파손을 일으켜 피로 수명을 도출합니다. 만약 평균 응력을 부여하는 평균 응력이 0일 때에 동일한 피로 수명을 도출할 수 있다면 평균 응력이 클수록 응력 진폭은 낮추어집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 평균 응력이 0일 때, 0보다 클 때, 그 이상일 때 응력 진폭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균 응력과 응력 진폭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피로한도 선도 혹은 헤이그 다이어그램이라고 명하고 X축이 평균 응력, Y축이 응력 진폭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변동 응력에서 평균 응력의 증가는 피로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평균 응력이 포함된 변동 응력은 기존 응력 진폭보다 증가된 값으로 변환하여 SN 선도의 기배야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 응력을 반영하여 응력 진폭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굿맨, 마로우, 거버, 소더버그 등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재료의 물성치 및 평균 응력과 응력 진폭과의 관계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평균 응력과 응력 진폭이 주어지면 선택된 관계식으로부터 수정된 응력 진폭이 도출되고 이를 유효 응력 진폭이라고 명하게 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피로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응력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변하는 규칙적 변동 응력일 때 피로 수명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파 형태를 가진 응력 이력에서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부분은 응력 진폭입니다. 응력 진폭은 이력 곡선에서 최소 응력을 도출하여 이들의 차로 응력 범위를 계산하고 응력 범위의 반으로 나누면 응력 진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균 응력을 구합니다. 평균 응력은 최대 최소 응력의 합의 반으로 나누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앞서 설명드린 평균 응력을 고려한 유효 응력 진폭을 계산합니다. 계산된 유효 응력 진폭 값을 SN 선도에 대입하여 피로 수명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응력 이력에서 최대 응력이 반복되는 횟수 즉 사이클 수를 도출합니다. 이후 앞서 계산된 피로 수명과 사이클 수를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이용하여 데미지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피로 수명을 데미지 값의 역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피로 해석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사인파 형태를 가진 규칙적 변동 응력은 실제 현상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불규칙 변동 응력, 즉 랜덤 스트레스 이력 곡선 형태를 띱니다. 이를 앞서 설명한 필요해석 원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랜덤 응력을 사인파 형태의 규칙적 응력으로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레인플로우 카운팅 기법을 통해 여러 개의 사인파 응력 이력을 도출합니다. 도출된 각각의 사인파 응력 이력에서는 응력 진폭, 평균 응력, 사이클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각각의 사인파 응력 이력에서 평균 응력을 고려한 유효 응력 진폭을 계산한 후 각각 SN 선도에 대입하여 필요 수명을 계산합니다. 이후 최종 필요 수명을 계산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인파 응력 이력에서 도출된 필요 수명과 사이클 수를 이용하여 토탈 데미지를 계산합니다. 최종 필요 수명을 토탈 데미지 값의 역수로 계산하여 도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이 가장 보편적인 필요 해석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언급한 레인플로우 카운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랜덤 스트레스는 응력 진폭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응력 진폭과 반복 횟수가 기여하는 정도를 누적하여 필요 수명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응력의 방향이 바뀔 때를 새로운 시작점으로 하여 그 방향으로 연속적인 가장 큰 응력 진폭을 계산하고 평균 응력과 반복 횟수를 계산합니다. 이를 레인플로우 카운팅이라고 명하고 이를 수행하였다면 3차원 그래프로 응력 진폭과 평균 응력 사이클 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 해석이 아닌 필요 시험에서 시편의 상태에 따라 필요 수명에 대한 시험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시편의 상태를 필요 파괴에 미치는 영향인자로 명명합니다. 영향인자는 SN 선도에서 필요 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SN 선도의 필요 한도 값을 수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즉 영향인자에 대한 부분을 수치적으로 기입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인자의 대표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필요 한도를 계산하여 그림과 같이 변경된 필요 한도가 반영된 SN 선도를 새롭게 도출하게 됩니다. 필요 파괴에 미치는 영향인자는 일반적으로 필요 시험에서 적용되는 시편에 대한 부분이지만 필요 해석에서도 유연체의 상태에 대해 적용함으로써 보다 가혹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노치 팩타는 필요 해석에서 쉽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복 하중으로 노치 부근에 응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쉽게 나타나는데 이를 필요 한도를 작게 만들어 필요 수명을 줄이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노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수직 응력에 대한 스트레스 값을 획득할 수 있다면 다음 관계식을 통해 노치 팩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치 팩타 이외에도 필요 파괴에 미치는 영향인자에는 서피스 팩타, 사이즈 팩타, 로드 팩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 특성에 따라 1보다 작은 개수를 선정함으로써 SN 선도에서 필요 한도를 줄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부분은 피로 시험에서 시편의 테스트 조건에 해당하므로 피로 해석에서보다 정확한 인자를 선정함에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서피스 사이즈 로드 팩터에 대한 부분은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피로해석의 원리에 대한 부분이 리커다인 듀러빌리티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로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선정된 SN 선도 결과입니다. 하지만 부재에 대한 SN 선도 결과는 피로해석 사용자가 쉽게 입수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리커다인에서는 재료의 물성치를 바탕으로 SN 선도를 대체한 다양한 퍼티그 이퀘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SN 선도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퍼티그 이퀘이션은 응력 수명 방법과 변형률 수명 방법 그리고 안전율 관련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응력 수명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해석 방법이며 긴 수명을 평가할 때 사용합니다. 반면 변형률 수명 방법은 짧은 수명 및 소성 변형에 대한 반영이 가능합니다. 안전율은 SN 선도가 아닌 피로한도 선도를 대신한 퍼티그 이퀘이션을 제공합니다. 리커다인 듀러빌리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퀘이션의 종류는 오른쪽 표에 나타난 라이프 크라이테리아에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응력 수명 방법과 변형률 수명 방법 그리고 안전율에 대한 대표적인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퀘이션에 포함된 상수값은 제공되고 있는 머티리얼 프로퍼티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라이프 크라이테리아에서 선택된 퍼티그 이퀘이션은 재질 선택이 되었다면 이퀘이션이 생성한 SN 커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치 팩터와 같은 피로 파괴 인자를 정의하였다면 이를 반영한 수정된 SN 선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라이프 크라이테리아에서 이퀘이션이 아닌 유저 디파인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직접 SN 선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티 팩터에서도 선택된 퍼티그 이퀘이션은 SN 선도가 아닌 헤이그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제공되고 있는 이퀘이션 대신 유저 디파인을 선택하시면 사용자가 직접 헤이그 다이어그램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리커다인 듀러빌리티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피로 해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연체가 포함된 MFBD 스트레스 혹은 스트레인 해석 결과로부터 피로 해석에 필요한 응력 변환을 수행합니다. 이후 앞서 설명한 SN 선도를 대처한 퍼티그 이퀘이션 선정, 재질 선정 등을 바탕으로 피로 해석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로 해석 결과를 컨투어를 통해서 화면에서 가시화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로 해석 절차 중 언급된 응력 변화는 유연체 요소 내부에서 계산된 응력 이력을 체외곽 표면에 대한 응력 이력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일반적인 부재의 파손은 내부 균열이 아닌 부재의 표면 균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로 해석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응력 변화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표면으로의 응력 변환 이후 평면에 스트레스 결과를 바탕으로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외곽 표면 응력 이력에서 최대 손상이 일어나는 방향을 선정해야 합니다. 방법은 변환된 표면 응력 이력 중 X축 응력 이력을 모든 방향에 대해 퍼티그 데미지 계산을 수행합니다. 이후 데미지 값이 가장 큰 방향이 맥시멈 데미지 디렉션이 됩니다. 리커다인 듀러빌리티에서는 부재가 받는 축 하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로 시험에서는 하중의 방향이 일정하므로 유니액시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즉 단축 응력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구조물은 2축 혹은 3축 하중이 부여되므로 멀티액시얼 스트레스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때 리커다인 듀러빌리티 전처리 과정에서 수행하게 되는 응력 변화는 평면 응력이므로 2축 응력만을 고려하면 됩니다. 따라서 2축 피로 해석 기법이 구현되어져 있습니다. Biaxiality Ratio 메소드로 명명하며 방법은 X축, Y축 응력 이력으로부터 각각 주응력을 계산하여 아래의 관계식으로 레이쇼를 도출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유효 응력 진폭, 유효 평균 응력을 도출하여 SN 선도에 입력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계산된 Biaxiality Ratio를 통해 보다 가혹한 응력 진폭과 평균 응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리커다인에서 피로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유연체가 포함된 MFBD 해석 결과가 필요한데 이때 응력의 경우 6개의 기본 응력이 SRD 파일에 저장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SRD 파일은 스트레스 아웃풋 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형률의 경우를 적용할 때는 ERD 파일에 6개의 기본 변형률 결과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연체의 체외곽 표면에 대한 응력 변환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엘리먼트 혹은 패치셋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엘리먼트 셋을 정의하여도 내부적으로 유연체의 체외곽 부분에 해당하는 패치에 대해서 계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떤 셋을 정의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엘리먼트 혹은 패치 셋을 설정하면 모델의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해제되기 때문에 아래 그림과 같이 Reload the Last Animation File 버튼을 눌러서 애니메이션 컨트롤을 활성화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로써 피로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피로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리커다인 포스트 어널리시스 탭에 포함된 퍼티그 이밸류에이션 버튼을 눌러 다이얼로그 박스를 띄웁니다. 엑시얼 모드에서는 바이엑시얼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다축 응력에서 리커다인에서 응력 변환 후 평면에 대한 이축 응력만을 고려하므로 바이엑시얼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은 Biaxiality Ratio 메소드를 적용합니다. 표시부에서 스트레스 라이프, 스트레인 라이프, 세이프티 팩터로 구분할 수 있고 라이프 크라이티리언에서는 제공하고 있는 퍼티그 이퀘이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저 디파인을 선택하면 SN 선도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민 스트레스 이펙트에서는 평균 응력을 항상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공되고 있는 이퀘이션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서칭 인크리멘트에서는 각 엘리먼트 체외곽 평면에 대해 맥시멈 데미지 디렉션을 찾기 위한 각도 증분량을 설정합니다. 참고적으로 엘리먼트 체외곽 평면은 패치로 명명합니다.
머터리얼에서는 피로 해석에 적용할 리커다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질을 선정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직접 재질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택된 재질에 대해서 SN 버튼을 눌러 SN 선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먼트 패치 셋에서는 사전 준비 단계에서 생성한 셋 정보를 지정합니다. 타임 히스토리에서는 필요 해석 구간을 설정합니다. 실제로 MFBD 시뮬레이션 결과를 직접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구간에 대해 기본 응력을 바탕으로 응력 변화를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전 구간을 타임 레인지로 설정합니다. 캘큘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레스 바에서 피로 해석 진행률을 표시해 줍니다. 완료되면 퍼티그 리절트에서 맥시멈 데미지가 발생한 최외곽 엘리먼트 표면, 즉 패치의 노드 아이디를 표시해 주고 이때 발생된 피로 수명을 나타내게 됩니다. 퍼티그 2를 실행하면 맥시멈 데미지가 발생한 패치에서의 변환된 응력 이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레인플로우 카운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임 히스토리에서 필요 해석 구간을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설정하였다면 퍼티그 리절트에서도 설정된 타임 구간 수만큼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occurrence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occurrence는 설정된 타임 히스토리에 따라 도출된 응력 이력을 부재에 몇 번 가할지 반복 횟수를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계산 방법은 퍼티그 데미지와 occurrence의 곱 결과를 역수로 환산하여 퍼티그 라이프로 도출하게 됩니다. 필요 해석 결과로 도출된 퍼티그 라이프, 퍼티그 데미지, 세이프티 팩터를 화면에서 컨투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루브 기능을 통해 각 노드 및 패치에 대한 결과값을 화면에 도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피로 수명의 결과값은 최대 최소의 범위가 큰 관계로 로그 스케일 옵션을 사용하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각 패치에 대해 맥시멈 데미지 디렉션을 구하였기 때문에 컨투어에서 화살표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 히스토리에서 필요 해석 구간을 여러 개 설정하였다면 컨투어에서도 각 구간에 대한 결과를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해석 개론 부분에서 영향 인자는 표시된 관계식에 의해 SN 선도의 필요 한도 값을 수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리커다인 듀러빌리티에 포함된 프레퍼런스 기능을 통해 영향 인자의 값을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정된 SN 선도는 표시된 부분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입이 포함된 구조물의 경우 동적 거동을 수행하기 앞서 내부 응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필요 해석 시일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프리스트레스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정의한 프리스트레스 정보를 받아들여 필요 해석에 이용할 수 있는 파일로 생성을 합니다. 또한 프리스트레스를 컨투어를 통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후 퍼티그 이밸류에이션에서 생성된
파일을 불러들이고 응력 변환을 다시 수행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하면 프리스트레스가 반영된 피로 해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프리스트레스 적용은 응력 이력 결과를 전반적으로 상승시켜 레인플로우 카운팅 결과에서 모든 평균 응력 값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음은 리커다인 듀러빌리티를 적용한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리커다인 튜토리얼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제 두 가지와 랜덤 바이브레이션 테스트에 적용된 사례, 그리고 리커다인 TSG를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듀러빌리티 튜토리얼에 포함된 서스펜션 모델입니다. 내용은 가진기 작동에 따라 현가장치에 포함된 두 개의 구조물 로워 커넥팅 암과 어퍼 커넥팅 암에 대한 내구성 평가입니다. 내구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는 패치셋 설정과 애니메이션 파일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튜토리얼에서는 유연체를 포함한 MFBD 모델링 및 해석 과정이 모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어퍼 커넥팅 암에 대한 피로 수명을 도출합니다. 이를 위해서 피로 파괴 영향인자인 노치 팩터를 적용하고 머터리얼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내구 해석 단계에서 어커런스를 설정하고 해석 이후 버티그 2를 통해 맥시멈 패치 영역에서 레인플로우 카운팅 결과와 응력 변환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피로 수명에서 100만 번 이상이 반복 하중에도 높은 피로 수명을 도출하였다면 안전율 해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로 해석 결과를 컨투어 기능을 통해 화면에서 전체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은 현과장치 중 로워 커넥팅 암에 대한 피로 해석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리커다인 듀러빌리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퍼티그 이퀘이션 대신 SN 선도를 직접 적용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후 피로 해석을 통해 피로 수명을 도출하게 됩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피로 수명 및 어커런스의 의미와 설계 변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해 봅니다. 즉, 피로 수명이 1 미만으로 도출된 결과는 어커런스를 100만 번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피로 해석 결과로 판단하면 100만 번 이하에서 파손이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듀러빌리티 튜토리얼에 포함된 크랭크샤프트 모델입니다. 내용은 4기통 직렬형 내연기관에서 피스톤 동적 고동에 따른 크랭크 샤프트 설계 안정성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때 크랭크 샤프트는 F플렉스 모델이 아닌 R플렉스 모델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후 피로 해석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수행합니다. 첫 번째 튜토리얼에서와 같이 노치 팩터 적용 및 머터리얼을 선정합니다. 이번에는 라이프 크라이테리아에서 세이프티 팩터를 선택하고 해석 이후 퍼티그 2를 통해 레인플로우 카운팅 결과와 응력 변환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참고적으로 세이프티 팩터 해석은 무원 수명에서의 결과이므로 어커런스 설정은 불필요합니다. 다음 사례는 제품에 대한 랜덤 바이브레이션 테스트 내구 해석 결과를 도출하는 내용입니다. 랜덤 바이브레이션 테스트는 가진기를 이용하여 제품의 파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방법입니다. 랜덤 시그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진동은 반복적이지 않고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의 랜덤 신호를 가집니다. 랜덤 신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PSD를 사용합니다.
PSD 그래프의 면적으로 신호의 RMS 크기 및 에너지 크기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랜덤 바이브레이션 테스트를 리커다인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리커다인에서 입수한 PSD 프로파일을 리니어 스케일로 변환하여 스플라인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이후 주파수 도메인의 PSD 신호를 타임 도메인 랜덤 신호로 변환하기 위하여 익스프레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버스 PSD 함수를 적용합니다. 예제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주파수 간격이 0.1이 될 수 있도록 주파수 개수를 설정합니다. 보다 정확한 수식 결과는 헬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조인트의 모션에 설정한 후 인버스 PSD 함수로 정의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랜덤 시그널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 주파수 값을 고려하여 샘플링 프리퀀시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화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샘플링 프리퀀시를 예측하고 옵션을 선택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해석 후 다음과 같은 랜덤 시그널로 가진하는 모델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랜덤 바이브레이션 테스트 모델을 구현한 이후 필요 해석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전 사례와 같이 퍼티그 이밸류에이션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필요 해석을 수행합니다. 특히 랜덤 바이브레이션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퍼티그 툴에서 랜덤 응력 변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투어를 통해 필요 해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리커다인 TSG 툴킷을 이용하여 내구 해석 결과를 도출하는 내용입니다. TSG 타임 시그널 제너레이터는 리커다인 MFBD 모델링에 적용된 입력 신호 드라이브 시그널을 생성해주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필드 테스트에서 획득한 목표 신호를 모델링 환경에서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반복함으로써 도출된 결과 신호와 목표 신호가 일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입력 신호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헬리콥터 블레이드의 특정 포인트의 변이 데이터를 시험적으로 획득하였다면 리커다인 모델링상에서 시험 데이터와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TSG 기능을 통해 입력 신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입력 신호에 대한 해석 결과는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해석 사전 준비 단계를 거친 후 필요 해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퍼티그 이밸류에이션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필요 해석을 수행합니다. 특히 TSG를 통한 랜덤 시그널에 의한 랜덤 스트레스 결과 또한 퍼티그 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투어를 통해 필요 해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세미나에서는 필요 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고, 이를 바탕으로 리커다인 듀러빌리티에서 구현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커다인 듀러빌리티를 적용하는 방법과 몇 가지 적용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서 설명한 듀러빌리티 튜토리얼의 경우 아래 링크에 사용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리커다인을 이용한
피로해석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